자,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턱 관절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오늘 강의해 주실 그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미니 강의 주제는 턱 관절 치료와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치료 시 나타나는 편차의 발생, 그리고 발생된 편차를 수정하는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턱 관절과 편차에 대한 주제가 되겠군요. 지난번 이제 미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병일수록 그리고 난치병일수록 턱 관절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어려운 병일수록 왜 턱 관절을 치료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드리고자 한다면 턱 관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턱 관절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러니까 턱의 위치와 기능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턱 관절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쉽겠죠. 네. 이 턱 관절의 위치와 작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턱 관절의 위치와 작용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턱 관절은 일단 저작 기능이죠. 네. 이제 씹는 거죠. 우리가 네. 음식을 씹어서 분쇄하고 삼키는 기능. 일단 1차적인 기능으로는 저작 기능을 둘 수가 있는데 요것만 생각해서는 턱의 중요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저작 기능은 턱 관절의 1차적인 기능과 역할이 되겠고요.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척추의 기능 역학적 구조를 보았을 때, 턱 관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 턱 관절은, 이렇게 뇌를 받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턱의 위에는 우리 사람의 뇌가 있어요. 뇌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뇌의 역할은 컴퓨터로 얘기하면 CPU의 역할이죠. 본체의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네. 연산하는 기능이죠.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뇌인데 뇌의 기능이 아주 우리 몸 전신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뇌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머리를 받치고 있으면서 턱은 그 다음에 이 경추 1, 2번과 역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의 맨 윗부분과 역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지렛대처럼 턱과 경추 1, 2번이 서로 역학적으로 힘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턱이 움직이면 경추 1, 2번도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턱 관절이 경추 1, 2번이 움직이는 것이 왜 그러면 중요할까? 그럼 경추 1, 2번은 어떤 척추에서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로벳 반응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벳 반응계의 원리라는 것은 맨 위에 경추 1번, 2번, 3번이 한쪽으로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경추 1, 2, 3번이 우측으로 움직이면 맨 밑에 있는 허리도 우측으로 움직여요. 3, 4, 5번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맨 윗부분에 있는 뼈들하고 맨 아래에 있는 뼈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경추 1, 2, 3번이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이면 맨 밑에 척추뼈도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경추 1, 2, 3번이 우측으로 움직이면 척추도 우측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뼈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척추도 움직이기 때문에 경추 1, 2, 3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척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허리는 결국 맨 위에 목뼈의 움직임에 같은 방향이고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목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네. 목뼈는 턱 관절하고 지렛대의 역학적인 원리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턱 관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 턱 관절은 결국 경추 1번을 움직이고 경추 1, 2번은 척추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결론적으로 턱 관절은 척추 전체를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턱 관절이 왜 난치병, 잘 낫지 않는 증상을 치료할 때 중요한가? 우리 몸의 뇌를 조절해주는 작용, 뇌를 받치고 있으면서 뇌의 위치를 잡아주는 작용과 척추 전체에 움직이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턱 관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결국 이 턱 관절은 뇌와 척추에 동시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난치병 치료에 턱 관절을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뇌와 척추가 이제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네. 난치병 치료에 건물로 예를 들면요.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에 병이 들었으면요, 건물이 기울어지고 금이 가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자꾸 붙어있던 벽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이게 병이 들은 것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중심이 안 잡혀서 그래요. 건물의 중심이 안 잡혔다는 것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뭔가가 축이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이 좋아지려면요, 중추신경계,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 뇌하고 척추가 반듯하게 서야지 어려운 병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은 건물의 중심 기둥을 좋아지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난치병이 좋아지려면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 똑바로 서야 된다. 네. 그래서 중심 기둥을 잡아주는 게 턱관절이기 때문에 난치병의 치료에 있어서 뇌하고 척추의 균형이 중요한데, 뇌하고 척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턱관절이 중요한 것이고, 뇌하고 척추의 균형은 난치병 치료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건물이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계속 균열이 생기고요, 네. 벽에서 벽지가 떨어져 나오고요, 유리가 깨지고 언제든지 계속 발생이 돼요.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네네. 건물의 균형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균형을 쓰기 위한 것이 기둥을 잡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턱관절이다. 네. 예. 이렇게 금이 가고 있는 건물에 계속 살았다가는 결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난치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질환을 예로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원장님께서 그 주로 강조를 해주셨던, 그리고 많이 치료를 네. 하고 계시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등이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일단 지난 시간 동안 몇 번 말씀드렸던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섬유근통 증후군,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일단 서양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도 난치성 질환이고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 시에 턱관절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질환들이 있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근막통통 증후군, 이런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또 난치성 질환인데, 이런 난치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극심한 통증성 질환은 턱관절 치료가 필요하다. 왜? 건물의 중심 기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중심 기둥이 잡히지 않으면은 건물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계속 유리창이 깨지고 떨어지고 바닥이 금이 간 상태가, 여기를 땜빵하면 저쪽에서 또 균열이 가고요. 또 여기를 또 보수하면 또 다른 데서 또 계속 끊이지 않는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치병이고 낫지 않는 건데, 턱관절은 건물의 전체 기둥 자체를 똑바르게 일단 세우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난치병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뇌신경계 질환입니다. 네. 턱관절이 뇌를 조절한다, 뇌의 위치를 조절한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것은 사경증과 같은 근긴장 이상증입니다. 이것은 뇌신경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현대의학적으로 난치성 질환이에요. 이것은 턱관절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목이 자꾸 한쪽으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이렇게 좌우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도 있고요. 상하좌우로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요. 사경증은 나타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런 사경증 증상, 목이 기울어지고 목의 근육이 수축되고 연축되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근육 수축과 경련이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인데, 턱관절로 치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과 뇌신경계 질환, 통증성 질환,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 질환들이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이 턱관절 치료가 필요한 또 다른 난치성 질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현대학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네. 그런 치료들이고요. 턱 자체가 이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턱관절 자체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턱이 너무 아프고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소리가 너무 나고, 벌어질 때 지그재그로 벌어지고, 그리고 턱 자체가 이렇게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주면요,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턱관절에도 가벼운 증상이 있고요, 난치성 증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난치성 턱관절 장애 상태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턱에서 소리 나고 아프고 잘 벌어지지 않는, 이게 잘 낫지 않는 만성적 상태, 5년 이상 지속되는, 잘 낫지 않는 상태로 5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난치성 턱관절 장애도 이 턱관절 균형을 잡아준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난치성 턱관절 통증이 있을 때도 역시 그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턱관절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이 오히려 참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예,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요. 네네. 내가 어떤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 몇 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 않는다. 두통을 예를 들면요. 이약 저약을 많이 먹어보고 CT, MRI 다 찍었는데 이상은 없고. 근데 두통이 오랫도록 낫지 않고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서 지낸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두통이 그대로 있다. 그렇다면 이 두통은 난치성 상태예요. 잘 낫지 않았다는 거죠. 10년이 돼도 안 나았다면 그것은 난치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는데 잘 낫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5년, 10년 이상 지속된다면은 그것은 두통이든 어깨 통증이든 어지럼증이든 난치성 증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왜? 잘 안 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잘 낫지 않는 증상, 난치성 상태에 접어든 증상은 턱관절을 균형을 0점 조절해 줬을 때 좋아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치성 증상이 있어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가벼운 병의 치료 과정과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내용이 나오는데, 네. 난치성 질환일수록 턱관절의 치료 과정에서 편차의 발생이 나타나요. 편차라는 것이 나타나고, 네. 그 편차라는 것이 결국 치료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편차라는 용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좀 어려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네. 이 편차라는 것은 어떤 이제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예. 치우칠 편, 차이 날 차자입니다. 한자인데, 어느 한쪽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리면은, 난치병 치료일수록 턱관절 치료 과정 중에서 이제 편차가 발생되는 건데, 편차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뇌의 구조를 우리가 잡을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뇌의 구조는 일단 4개의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이 수평 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또 위치가 있어요, 뇌는. 이 구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울어지는 수평의 균형이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좌우의 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의 균형이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또 움직이는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 좌우, 전후, 이렇게 4가지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게 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일단 뇌의 이 4가지 균형, 상하, 좌우, 이렇게 4가지 포함된 균형을 맞춰줘야지 0점이 맞는 겁니다. 네. 이 턱관절을 치료하는 것은 뇌와 척추를 반듯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네. 또 뇌와 척추를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턱관절의 위치를 정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턱관절을 치료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뇌하고 척추를 가장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턱관절의 0점 위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턱관절 치료의 이제 핵심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머리의 4가지 균형, 수평, 좌우, 전후, 상하. 머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균형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의 균형이 있어요. 이 머리의 균형을 잡았으면 몸통의 균형도 잡아줘야지 뇌하고 척추가 잡히겠죠. 네. 사람 몸은 뇌하고 척추, 큰 중심 기둥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머리의 균형에다가 이 머리, 눈썹 사이에 있는 이제 상단전이라 그래요. 머리의 위치를 전체적인 위치, 그 다음에 가슴 쪽에 심장 부위, 중단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배꼽 아래 단전 부위, 하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단전의 위치까지 척추가 제 위치로 가면은 뇌하고 척추가 4가지와 3가지, 총 7가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위치가 이제 발생이 돼요. 네. 뇌하고 척추를 잡아주는 게 아까 제가 턱이라고 말씀드렸죠. 턱관절. 네네. 그러니까 이 4가지 균형과 3가지 균형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게 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균형을 맞춰주는 0점 위치를 잡아야지 몸이 똑바르게 되고 척추가 네. 쓰고 뇌의 위치도 머리의 위치도 수평을 잡고 0점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균형 있게 네. 바로 맞춘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턱 관절의 편차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과정, 결국 이 편차를 조절하는 과정이 몸이 치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턱 관절을 이제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차를 수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편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균형을 맞춰주는 0점의 위치로 턱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요. 그래서 그 0점을 잡아주는 턱 관절의 균형 장치를 정밀 제작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입안에 이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를 착용하는 이유는요. 7가지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0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장치를 정밀 제작해서 입안에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7가지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편차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7가지 균형을 맞춘 장치를 착용을 하면요. 그것으로 그대로 치료가 종료가 되면 좋은데 네. 우리가 사람의 몸은 어려운 병, 난치병의 상태로 접어들수록요. 이 장치를 제작해서 입에다 착용을 시키면요. 그 위치로 그대로 치료가 종료된 게 아니고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턱 관절의 0점 위치를 재설정하게 하는 몸의 자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편차라는 것이에요. 0점을 잡아서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위치가 변해요. 다시. 편차라는 것이 그겁니다. 한쪽으로 차이가 나게 다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의 높이가 다시 턱 관절 위치가 올라간다든지 앞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7가지 균형 위치 중에서 뭔가가 변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턱 관절의 0점을 맞춰주는 장치를 다시 재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편차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0점을 맞춘 최초의 맞춤식 균형 장치를 착용했는데 그 상태를 편안하게 어느 정도 지내다가 갑자기 턱이 아파진다든지 몸에 불편한 증상이 다시 나와요. 이런 불편한 증상이 나온 것을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일단 있어요. 환자분은. 네네. 그리고 턱관절 균형 장치를 이렇게 0점 위치를 맞춰준 장치를 착용해서 편차가 발생하면 턱이 아프다든지 불편한 증상이 나오면서 내 몸에 불편한 증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환자분은 몸이 왜 더 아파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치유가 되는 헤딩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병일수록 좋아지려면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파도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좋아지는 것이 난치병 치료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명현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것이 편차가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편차가 발생됐을 때 악화된 증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그 악화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0점 위치를 맞추는 턱관절 미세 균형 장치를 다시 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5번, 10번, 어려운 병일수록 50번, 100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편차를 수정하는 과정, 이것이 결국 턱관절의 0점 조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치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그것도 치료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많이 만약에, 매번 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편차가 발생하는 그 위치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폭일까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 0.05mm라고 하면 네. 이제 좀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미세한 차이인 것 예, 같은데. 지금 이 종이에 네. 이 종이보다 얇은 종이에요. 이 종이보다 얇은 종이가 이 턱관절의 편차를 측정하는 측정지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종이보다 얇은 종이의 두께인데 0.05mm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발생되면은 0.05mm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면 그 0.05mm를 잡아주는 건데 정말로 미세한 변화인데 이 0.05mm의 변화만 발생이 돼도요. 환자분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헤딩의 법칙. 어려운 병일수록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는데 이 편차가 발생될 때 악화된 증상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편차를 다시 수정해서 0점을 맞춰주면 다시 또 안정되고 근데 또 편차가 발생되면 또 나쁜 증상이 나오고 네. 이런 반복이 되면서 턱관절 0점을 맞춰주는 장치를 계속 다시 제작, 편차 발생, 다시 제작, 편차 발생, 다시 제작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치료가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변화를 측정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0.05mm라는 것이요. 정말로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네. 측정한 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직은 현대 과학 기기로 나오지를 아직 못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편차를 발생한 것을 0.05mm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 가지 검사법에 의해서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예, 세 가지 검사법에 의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일치하면은 0.05mm의 발생된 편차의 방향과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요, CRA 근육 검사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환자분의 어깨의 삼각 근육을 이용해서 팔의 근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팔을 잡고 이제 근육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것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만으로는 한 가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측정 방법이 되겠고 네. 그러니까 편차가 발생한 쪽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네. 만약에 우측 턱 관절에 편차가 발생하면은 우측 팔의 근력이 떨어져요.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CRA 근육 테스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측경부 근긴장 검사예요. 이것은 이제 매우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매우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편차가 발생하면요. 만약에 오른쪽에 편차가 발생이 되면은요. 목이 균형을 잡고 있다가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턱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럼 목의 좌우 근육의 밸런스가 틀어지면서요. 한쪽은 근육이 수축되고 목의 한쪽 근육은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수축된 근육은 눌렀을 때 강한 통증이 유발이 돼요. 이것이 바로 측경부, 목의 옆부분에서 검사하는 근육 긴장 검사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검사인데 편차를 수정해서 다시 턱관절 위치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은요, 목의 좌우 근육이 다시 밸런스 맞으면서 아팠던 근육이 부들부들 말랑말랑한 상태가 됩니다. 이 측경부 근긴장 검사가 이 두 번째 검사가 되고요. 세 번째 검사는 경추의 회전 검사입니다. 목이 기울어지면, 편차가 발생하면 목이 기울어지고 목을 좌우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봅니다. 회전을. 그러면은 락킹 현상이라는 게 발생돼요. 편차가 발생된 쪽은. 그쪽으로 목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한쪽은 이렇게 돌렸을 때 끝까지 돌아가는데 편차가 발생된 쪽은 이 잠금 현상이에요. 락킹 현상. 락킹이죠. L 발음이라. 락킹 현상인데 잠긴 쪽으로는 목이 더 이상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검사를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제 교차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일치가 되면은 편차가 발생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0.05mm의 오차이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의사의 어떤 검사에 의해서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결국은 이 난치병 치료, 이런 편차를 여러 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고, 네. 결국 몸 상태가 다 좋아지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0.05mm의 그 작은 편차, 네. 그 편차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오늘 잘 이해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편차를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병은 한 번에 장치 제작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도 병으로 가면 8번에서 10번, 20번까지 이제 편차가 발생되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8번에서 20번은 매번 장치를 제작해서 0점을 조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치병일수록 50번에서 정말 어려운 병일수록 100회 또는 150회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가벼울수록 편차 발생 횟수는 적고 병이 중할수록 편차 발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편차가 발생되지 않는 시점이 되면은 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이고요. 그 시점이 되면 몸이 상당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것이고 편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몸의 증상이 더 이상 명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의 진행될 치료 과정이 없다는 몸의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는 가장 마지막 0점 맞춰진 상태에서는 편차가 발생되지 않고 맞춤식 균형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조형 턱관절 장치까지 착용하면서 교차로 병행해서 착용하면서 유지하면은 그대로 몸 상태가 안정되면서 치료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대장정의 끝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턱관절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나는 편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편차를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턱관절 치료에서 나타나는 편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원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